안녕하세요. 성상 케미TV입니다. 자, 요새 이 제약바이오주의 조정이 깊죠. 벌써 한 두세 달째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주 업종 지수가 1월 말 기준 12월 대비 13.2% 정도로 하락하였는데요. 이는 코스닥의 조정폭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즉, 제약주 전체 그 하락폭이 코스닥의 조정폭보다 훨씬 깊은 거죠. 근데 이 와중에 홀로 이 승승장구하는 제약주가 있어요.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입니다. 신규 이 상장주인데, 이 신규 상장주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 상호명, 제 회사명이 너무 길어서 이 PB파마로 줄여서 이렇게 상장을 한 이 제약주 이제 요새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이름을 간단하게 PB파마 이렇게 내자로 줄였습니다. 자, 그럼 PB파마는 뭘 하는 회사이고 또 무슨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B파마의 급등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 오버행 이슈가 해결됐다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오버행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오버행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이 그 해당 종목이 이 매물대가 이 언제든지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대기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상장주 중에는. 근데 이런 대기 물량이 이제 해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다트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정보이창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란 이 홈페이지가 있죠.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에 대한 공시 또는 뭐 주요 사항 보고 정기 공시, 지분 공시, 기타 공시 등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바로 PB파마를 검색합니다. 이거 PB파마. 이 검색을 하면 이 PB파마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확인을 누르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증권신고서, 증권 예탁증권이 있어요. 이 발행 조건 확정이죠. 이 친구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중요하게 이제 이런 건 좀 참고사항으로 쭉 읽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볼 게 있는데 바로 이 발행 조건 확정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상장 후 의무 보유 증권 및 유통 가능 증권 현황이라고 있어요. 즉 의무 보유라는 게 의무적으로 몇 개월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보호예수라고 그러죠. 물량이 한 번에 나와서 주식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의무 보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피, 이 회사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이 PB파마의 이 유통 가능 물량을 보면 여기 밑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통 가능 증권수 소개가 바로 1,500만 주예요. 상장 후에 발행 증권 총수가 6천만 주죠. 자, 그 중에 이렇게 1,500만 주가 유통 가능 증권수 소개인데 그 중에 2월 5일 날 140만 주, 2월 8일 날 270만 주, 2월 9일 날 700만 주, 2월 10일 날 28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약 1,400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됐죠. 그러면서 유통주식 물량이 1,500만 주인데 1,400만 주 이상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일종의 약간의 손바뀜 현상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이죠. 자, 그렇게 오버행 이슈가 이제 해결됐으면서 이 친구가 급등을 하게 되죠. 2월 9일 날도 거의 26%대 가고 또 2월 5일 날도 월추한 상한가 가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계속 양봉을 3일간 뽑아내다가 드디어 음봉 한 번이 떨어졌죠. 자, 2월 명절 전에 이제 연휴 전에 2월 10일 날 보시면 자, 이렇게 음봉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변곡점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술적인 방법이 안 먹히는 게 기준점 삼을 만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분봉이라는 게 있죠. 자,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적인 가장 큰 흐름이죠. 그 흐름이면 그 다음은 월봉이 되는데 월봉에서 가장 큰 흐름, 즉 이주식의 한 주가의 이치를 보고 주봉에서는 추세를 보고 일봉에서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기준이 없을 때는 어떤 기준을 삼을 만한 게 필요하죠. 이 차트라는 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차트대로 다 해서 성공할 거면 그 혹자는 그런 말 하죠. 차트 모델로 다 성공할 거면 더 차트하면 다 부자 될게. 맞는 말씀이죠. 이 차트는 단지 제가 매수 매도를 결정하기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데 좋아요. 꼭 차트가 아니더라도 나는 장기 투자할 때 어떨 때 매도하겠다. 예를 들면 이 종목은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을 다 해버렸으면 난 매도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지면 매도하겠다는 기준처럼 이런 스윙 투자나 단기 또는 장기 투자에서 또 이동평균선을 기준을 잡고 잘 원칙을 지켜서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한테는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자, PB파마의 기술적 분석을 월봉, 주봉, 일봉에서 잡긴 힘들어요. 즉, 분봉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친구의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바로, 자, 3일 동안 잘 승승장구하다가 드디어 4일 전에, 이렇게 4일 만에 긴 꼬리 음봉을 달았습니다. 이 캔들만 대놓고 해석을 해보면, 이 긴 꼬리 음봉이라는 게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자, 개인들끼리 서로 전화 통화를 해서 여기서 받쳐줍시다.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최초의 음봉의 저 긴 꼬리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 같은 게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끌고 일봉에서 이렇게 되놔도 돼요. 그래서 이 저가인 기준을 삼을 때 저가인 44,100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나는 들고 가겠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고요. 또 120분봉에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그 자리가 이렇게 저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매수 매도하거나 단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하는데 이렇게 이 선을 거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깨면 손절하고 의자리 안 깨고 돌아가면 매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사실 이 친구가 이날 여기서 갭을 띄워놓고 올라갔죠. 2월 8일부터 2월 9일 하루 만에 이렇게 갭을 몇 프로를 띄웠냐면 이렇게 보시면 한 7%대 띄워놓고 갔어요. 그러면 이 갭을 메꾸러 온 현상이 있는데 아직 갭을 메꾸지 않았죠. 이 꼬리가 이 갭을 메꾸고 돌아나가주면 완벽했는데 아직 이 갭을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분봉, 60분봉, 120분봉 다 흐름이 똑같은데 상승 흐름권에 이 조정권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0분봉을 보면 이 갭을 띄운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가로 밀리더라도 여기까지 양보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한 번 더 참으셔도 돼요. 여기까지 밀렸다가 돌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꽤 큰 거죠. 지금 30분봉에서는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황금일선에 안착시켜 놨기 때문에 내일 즉 월요일날 이렇게 추세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져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리게 말 그대로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쓰리바닥을 딛고 돌아 나갈 땐 더 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그 흐름을 보고 이 현주가 이치를 보고 주봉에서 추세를 보고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듯이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은 60분봉이나 120분봉에서 큰 흐름이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면 30분봉에서 일단 이렇게 추세가 턴하는 걸 확인했죠. 자, 이렇게 추세가 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짧게 3분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겠죠. 자, 3분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이 친구가 가만히 보면 중요한 행동 몇 가지를 하죠. 이때 그 마지막 거래인 날, 연휴 전에 마지막 거래인 날 저점을 찍은 이날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하면서 3분봉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변곡점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월봉에서 생기면 장기 매물대가 되고 중기에서 생기면 중기 매물대가 되죠. 이 변곡점은 각각의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5일 동안을 그 종가를 다해서 나누기라 5를 하면 5일 이동 평균선이 됐는데 이런 건 일봉, 주봉, 월봉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분봉에도 있습니다. 자, 분봉에서 보시면 이게 편하게 5일 이동 평균이라고 부를게요. 3번 봉상 이렇게 연두색인 5일 이동 평균선이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딱 꺾이는 변곡점이 생겼어요. 이 친구는 일단은 짧게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갖는 의미가 몇 군데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한번 생겼고 여기도 한번 생겼는데 이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하고 변곡점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이때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없었는데 이때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매물대 돌파 시도가 있었고 다 거래량이 또 죽었어요. 그죠? 죽었는데 다시 한번 이 변곡점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자리를 강하게 뚫으려고 한 거예요. 자, 이때 뚫고 실패했죠. 이 일봉에서 보시면 요때 매물대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벌써 상한가 시장 날아간 거니까 부담감이 있으니까 매물대 맞고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2월 10일은 안착을 못했어요. 그냥 무너졌죠. 그럼 다시 뺑글 돌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2월 10일 날 안착을 해준 거죠. 자, 이렇게 안착을 해주었습니다. 자, 안착을 해줬으면 이걸 지킨다는 신호를 몇 번 줘야 되는데, 자, 이 자리, 여기 2월 10일 날 돌아가 나간 자리를 바로, 요렇게 그 2시 42분에 돌아 나간 자리를 거의 종가 근처에서도 난 이 자리 밑으로 안 떨어질래고 지켜주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앞으로도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는 의지만 확실히 보여주면 이 친구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봉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듯이 쫓아가 살 때도 호가창을 같이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호가창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 이 매물대가 많이 막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순간 야 저거를 뚫을 수 있을까? 못 뚫겠지? 이제 험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험해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험해도에 속아서 그래서 어차피 못 뚫을 거야. 팔아버리면 순간 그 물량이 순간 마술처럼 사라지면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가창은 참고만 하시되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중요하게 깨야 되지 않을 자리는 안 깨야 돼요. 자, 이 자리는 안 깨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면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은 이렇게 편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벌써 여기서 얼추 상한가를 시현하고 이날도 꽤 많이 올랐죠. 상장하자마자 그러고 이날도 26%, 그럼 벌써 한 50몇 프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쫓아가서 하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절대로 주식은 쫓아가서 하는 순간 뇌동매매가 되고 나중에 이게 크게 아픔으로 오기도 하니까 항상 뇌동매매 쫓아가는 매매는 조심하시고 이렇게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상 사고 나서 다 조사되고 나서는 PB9이 이래서 산 거야. 이렇게 하는 PB파마 자꾸 PB9하고 헷갈려요. 이 PB파마를 이렇게 해서 산 거야 라는 게 아니고 PB파마를 사기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 매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손절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손절한 다음에 날아가면 내복이 안 일어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친구 또 쫓아가서 또 물려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주식을 매수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매도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이런 큰 일을 한다고 그래서 주식을 매수해서 3년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그 일 안 한다고 하면 매도해야죠.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이 중요한 변곡점을 돌파해 놓고 안착을 해서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깨버리면 매도하면 되죠. 그러면 손절폭도 작고 손실도 작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면 이런 급등들은 한 번 더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주 쫓아갈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PB파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여유 있는 투자로 시장에서 큰 성공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